지금 생각하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요.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커피 향이 거실에 퍼지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했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전쯤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저녁 식사 중에 젓가락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반찬 그릇이 식탁 위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고 김치 국물이 식탁보에 번졌습니다. 손에 힘이 없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휴지로 국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요새 일이 많아서 피곤하신가 봐요. 일찍 주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의 말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더라? 평소라면 바로 떠올렸을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다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지만 곧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야. 깜빡깜빡하지. 그래서 우리도 웃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갑이 넘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가다가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걸어가셨는데 그날은 중심을 잡으려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지러우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빙글빙글한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때도 걱정보다는 권유를 먼저 꺼냈습니다. 저녁에 병원 한번 가볼까요? 혈압이라도 재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걸로 병원까지 가? 그 말에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죽지 않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허공을 떠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리모컨. 제가 말했을 때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응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가 물속을 지나 들린 것처럼. 그때 저는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요. 아빠,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좀 이상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은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순간들은 이제 기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 질문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복도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고 복도 끝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한쪽 팔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지만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 잘못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입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고 그 10분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 쪽을 오가며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시계를 보고 다시 현관문을 열어보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비로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고 팔을 들어 올렸다가 놓았습니다. 팔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구급차에 탔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 어머니의 말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응급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렸다가 다시 깍지를 꼈다가 또 풀었습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CT 촬영 끝났고요.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뇌 사진이 떴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혈관이 막혔다는 것, 뇌 조직이 손상됐다는 것, 빨리 온 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것, 치료 방법, 입원 기간, 회복 가능성.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언어 기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 움직임도 당분간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다시 괜찮아질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만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병원 의자에 앉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우리는 면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빛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시간은
병원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시간, 검사 시간, 회진 시간.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 그날 밤 복도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일주일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우리는 면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에 2번, 오전 10시와 오후 6시, 각각 10분씩. 그 10분을 위해 우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화면에 있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 의자에는 다른 보호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지만 떠날 수 없는 표정. 면회 시간이 되면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한 분씩만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아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들어가 봐. 그 말만 남기고 어머니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여러 개였습니다.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기계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맨 안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심장 박동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상담실이 아니라 복도 한쪽 벤치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더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재활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활병원이요? 네. 언어 치료랑 물리 치료를 병행하셔야 해요. 집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의사는 다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의사는 다른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활병원. 얼마나 걸릴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느리면서도 빨랐습니다.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하루는 어느새 끝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병원에 왔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병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짧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보여요? 내 말 들려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끄덕이는 건지 그냥 움직인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왔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중환자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 병실은 중환자실보다 환했습니다.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팔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을 때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씹는 것도 느렸습니다. 의사는 설명했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 회복. 그 단어들은 희망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집은 같았지만 생활은 달랐습니다. 2주간의 입원 끝에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시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걸.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밀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집이에요. 다 왔어요. 어머니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아버지를 침대에 눕히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중심을 잡지 못했고 저와 어머니가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습니다. 천천히요. 천천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을 때 우리 둘 다 숨이 찼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베개를 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 신문을 보고 커피를 내리고 우리를 깨웠을 시간. 하지만 그날은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 일어나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눈을 떴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렀고 우리는 다시 아버지를 부축해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휠체어로 옮기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모든 게 느렸습니다. 평소라면 5분이면 끝났을 일이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쥘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왼손은 서툴렀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키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끼를 먹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낮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버지 쪽을 돌아봤습니다. 괜찮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하듯이. 저는 재택근무를 하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 어머니의 발소리, 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면 방문 간호사가 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확인하고 간단한 재활 동작을 지도했습니다. 팔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버지는 팔을 들려고 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다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식탁으로 모셔오고 밥을 차려놓고 한 숟가락씩 떠서 먹였습니다. 매일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제가 말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일해.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고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네. 그 말에는 안도와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가 계속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그대로였는데 삶의 속도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의 구분보다 약 먹는 시간, 재활 시간, 면회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말은 적어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약 드세요. 조금만 쉬세요. 그 외의 말들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흐, 흐. 하지만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은 같았지만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기다림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둘러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먼저 눈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를 보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완전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단어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각들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화장실 가실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 드실래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파요? 그때 아버지는 조금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질문하고 기다리고 추측하고 확인하고 간단한 의사소통 하나에 10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서툴렀습니다. 아빠, 뭐 필요하세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친척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형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친척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는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말씀은 언제쯤 되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친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돌아간 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아버지는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말보다 길어진 침묵은 우리 집의 일상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 저녁 시간, 잠들기 전. 예전에는 대화로 채워졌던 시간들이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처음으로 문장을 말했습니다. 고맙다. 짧고 느렸지만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꺼낼 때까지, 단어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말보다 침묵으로. 아버지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뇌졸중은 우리 삶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